당진의 한 마을에 불법으로 반입한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침출수가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 처리에 나섰습니다. 충남의 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시사한 대통령 직속기구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마트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남자아이를 포함한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속 경기인 소싸움 대회를 두고 전통 문화인 만큼 보존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물 보호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온갖 행정명령과 사법조치에도 수차례 불법으로 들여와 방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10년 넘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은 올해 장마철 전에는 반드시 폐기물들이 치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당진의 한 농촌마을. 축구장 2배가 넘는 면적에 가축 분뇨와 음식물이 섞인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바로 옆 산 일부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은 18,000톤가량으로 25톤 트럭 720대 분량입니다.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행정당국에 2차례 적발돼 업체 실소유주에 대한 징역형과 시설 폐쇄 명령 등이 내려졌지만 폐기물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 실소유주는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 문제는 인근 200여 가구 주민들의 고통이 1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도 이렇게 냄새나는데 여름철에는 뭐 문도 못 열 정도고 아주 그냥 그러고 어떤 때는 숨 쉬기도 어렵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아주 너무 악취가 심해서. 특히 장마철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폐기물 침출수가 빗물에 휩쓸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흔적이 취재진 드론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침출수가 농업용수로 쓰이는 인근 대호호까지 유입되는 겁니다. 장마철에 오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오폐수가 전부 다 이 대호만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장마철 경우에 보면은 도로에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오폐수가 꽉 찼었거든요. 비 오기 전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는 결국 대집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행정조치명령 16차례, 사법조치 8차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직접 치운 뒤 비용을 책임자들에게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예상 비용은 약 20억 원, 정부의 70%인 14억 원을 요청했고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찾은 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월 말까지 방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최종 조치 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장마철 이전까지 전량 처리의 주민 불편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또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며 관련법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시사한 대통령 직속기구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은 15일 충남 공약지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 폐쇄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핵발전소 건설로 돌아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원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충남도민 모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며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6일 오후 5시 반쯤 서산시 동문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마트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마트 앞을 지나가던 11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는데요.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속 경기인 솥싸움 대회는 경상북도 청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등 전국의 11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솥싸움 대회 개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통 문화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물 보호를 위해 법을 바꾸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싸움소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룹니다. 뿔과 소 머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솥싸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 시민은 솥싸움 대회를 민족 고유 경기로 보고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으로 전통 그 솥싸움이라고 막 다 보던 건데 하던 건데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심중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텔레비에 봐도 보면 신기하거든. 우리 뭐 한국 전통 문화 거석이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지키니까. 그게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솥싸움을 전통으로 보고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도고 뭐 가서도 봤고 자주 봤는데 그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한대요. 그게 뭐 싸우다가 피도 흘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가족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저는 좋아 안 하는데. 사람도 뭐 사람끼리 싸움 붙이면 다치는데 동물이라고 다를까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솥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는 솥싸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통 민속 축제를 통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관광 오게 할 수 있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 경제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읍에서 솥싸움 대회가 치러졌지만 그것이 정읍 경제에 순기능을 했다라는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솥싸움 대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도박을 통해서 지역사회 경제를 윤택하게 한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솥싸움 대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녹색당과 시민단체는 동물보호법의 솥싸움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솥싸움 대회는 올해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솥싸움 대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충남도가 최대 5천만 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에 참여할 44개 청년 창업팀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네, 충남도 조원태 청년정책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예, 먼저 이 청년 창업, 창직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도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창업가 또는 선정 이후 1개월 내 충남도로 전입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창업가의 수준별로 총 44개의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8개월의 사업 기간 동안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차별화된 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사업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올해는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해 공모 신청 단계에서부터 초기 창업가, 성장형 창업가, 혁신형 창업가로 구분해 모집하고 있는데요. 초기 창업가는 예비 창업가와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창업가로 20개의 팀을 선발하여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장형 창업가는 창업 후 3년이 초과한 창업가로 16개 팀을 선발하고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창업가는 창업 기간과 상관없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가로 총 8개 팀을 선발해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팀별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충청남도 조원태 청년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2025년 3월 조성을 목표로 내포 홍해공원의 명품화를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홍해공원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공원 사례를 분석해 홍해공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공사는 오는 10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